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결산 문제로서 총 5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1년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고 있다. 12월 31일 현재 통계 잔고는 마이너스 1695만원이다. 결산 본기하시오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통장, 이 통장이라고 이렇게 딱 있으면은 뭐 2019년 4월 26일 뭐 50만원 뭐 인출했다고 하면은 뭐 잔액이 마이너스 1425만원 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통장으로 취급하면 돼요. 대출 통장으로 취급하면 돼요. 사실 마이너스 통장이 뭐 직장인들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긴 쓰는데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진 않고 본 적은 있어요. 뭐 이리저리 뭐 갔다 오라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본 적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출 통장으로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이제 1695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 분기를 하는 거예요.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봅니다. 총액 보통예금 1696만 5천원. 그러니까 일단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고 대출 통장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돈은 들어와 있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단기 차입금에서. 그러니까 대출 통장으로 똑같이 취급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표를 입력합니다. 차변에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예금 하나은행입니다. 거래처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96만 5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1696만 5천원 입력합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당기분 경과 이자 회계 처리하시오입니다. 월할 계산할 겁니다. 자, 월할 계산이죠. 월할 계산이고 이거는 판단을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은 기간을 먼저 봐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이걸 기간을 먼저 봐요. 그러면은 회계 기간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판단해요. 이게 회계 기간이에요. 2019년 1년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6개월의 기간을 보고 이자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의 기간을 보고 이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은 얼마? 2%. 그럼 이자 수령은 2020년 6월 30일에 일시불로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이자를 수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수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미수수익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자가 2억에 2%죠. 2억에 2% 곱하기 회계기간 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2019년 6개월이고 총 12개월 중 1년에 회계기간은 총 기간은 1년이거든요. 1년 중에 이제 가입 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올해의 7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의 경과 기간 수를 보는 거예요. 경과 기간 수. 그래서 하면은 얼마냐면은 400만 원에서 곱하기 6 나누기 12 해주면 돼요. 그래서 2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이 이제 이자 그 발생 주에 의해서 이제 작성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변에 어떻게 보냐면은 미수수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미수수익 얼마? 200만원. 근데 은행 거래처 없기 때문에 은행 거를 잘 넣지는 않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간 발생된 기간. 두 번째는 이자율. 세 번째는 이자를 언제 수령을 하냐 이거예요. 수령을 안 했으면은 미수수익을 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인 발행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단 전표는 하나로 입력할 것입니다. 이거는 그 이론으로 배운 그 사채 그 유효이자율법 뭐 이렇게만 뭐 알면 돼요. 그냥. 자, 일단은 첫 번째 보면은 액면 이자는 30만원 보통 예금에서 이체된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 30만원. 그러면은 기속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50, 254로 되어 있는데 150, 254는 일단은 대변에 입력을 해요. 이렇게 입력하고 차변에는 이자 비용 이렇게 해서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왜 대변에서 입력하냐면은 사채 액면 금액보다 미달하게 조달받은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으로 해서 그 상계해가지고 이제 만기일까지 서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50, 254만큼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계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요. 원래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유효이자율법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없고 그래서 보통 예금에 이체된 거 이 단수 하나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상각에 150, 254 하나 합쳐서 이자 비용은 450, 254만큼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450, 254 대변에 보통예금 30만원 그 다음 나머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150, 254만큼 회계 처리합니다.